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격언이죠. 하지만 과연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는 저주와도 같은 말은 아니었을까요? 당신이 아침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을 유독 힘들어하고 스스로를 나태하거나 의지가 약하다고 자책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당신의 뇌는 애초에 이른 아침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해보면 꽤나 충격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그 지독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의 원인이 단순히 당신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면 어떠실까요? 어쩌면 타고난 당신의 생체 시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대치 사이에 거대한 불일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불일치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랜 옛날 인류의 삶은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그야말로 자연의 리듬과 동기화된 삶이었죠.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기계는 쉼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몸도 기계의 리듬에 맞춰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시기부터 규칙적인 아침형 인간은 생산성 높은 이상적인 노동자의 표본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울리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모습은 근대 사회의 상징과도 같았죠. 자연의 리듬은 인공적인 시간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어두운 출근길을 재촉하고 해가 진 후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는 삶이 당연시된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맞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른 아침부터의 활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사회는 이들에게 게으르다는 낙인을 찍었고 그들은 자신의 타고난 리듬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 불일치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혹은 어렴풋한 공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마침내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우리 뇌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마치 정교한 시계처럼 작동하는 생체 시계, 즉 서케디언 리듬, 츠카디언 리듬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생체 시계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뇌의 시상하부에 위치한 식교차 상핵, 줄여서 SCN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마스터 시계는 각자의 유전자에 따라 아침에 최적화된 아침형, 밤에 활발한 저녁형, 그리고 그 중간쯤에 위치한 중간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습관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밤늦게야 비로소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물학적 숙명에 가깝다는 뜻이죠. 현미경 아래에서 드러난 뇌 속 활동량의 차이,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뇌파 그래프는 이 놀라운 진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나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뇌가 다른 시간대에 맞춰져 있었을 뿐이라는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유형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커지실 겁니다. 네, 바로 그 질문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 뇌 속의 마스터 시계, 즉 식교차상액이 각자의 유전자에 따라 아침형, 저녁형, 그리고 그 중간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은 단순히 흥미로운 과학적 발견을 넘어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러 왔던 알 수 없는 피로와 무기력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죠. 이것은 마치 오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낸 듯한 시원함과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성실함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일찍 일어나는 새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함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배웠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게으르거나 의지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처럼 치부되곤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타고난 생물학적 리듬, 즉 크로노타입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자리 잡은 작은 핵이 마치 정교한 지휘자처럼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현미경 아래에서 밝혀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활발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 잠들고 깨어나는 주기를 결정하는 멜라토닌의 분비 패턴, 그리고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뇌파의 활동까지, 이 모든 것이 각자의 크로노타입에 따라 고유한 박자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유난히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나의 뇌가 밤에 더 활성화되도록 설계된 저녁형 인간이라면 아침 일찍부터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처럼 개인차가 명확한 생체 시계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왜 모두에게 아침형 인간의 삶을 강요해 왔을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불일치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회는 오랫동안 개인의 생체 리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시간표를 강요해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던 자연스러운 리듬은 인공적인 시계와 근무 시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차 부적응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치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갑자기 이동했을 때 겪는 시차 증상처럼 우리 몸은 사회가 정한 시간과 자신의 생체 시계 사이의 간극 때문에 끊임없이 피로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크로노타입보다 두세 시간 일찍 일어나야 하는 저녁형 인간들은 매일 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엄청난 수면 부채에 시달리게 되죠. 이러한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우리 뇌의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생산성마저 크게 해치게 됩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업무 중 잦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단순히 의지박약 때문이 아니라 몸속 시계가 사회의 박자와 어긋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일치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생체 시계를 거슬러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밤에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저녁형 인간이 아침 일찍부터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사회에 적응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왼손잡이에게 평생 오른손으로만 글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강요해온 아침형 인간의 기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고통과 질병의 씨앗을 심어왔던 셈입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사회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 애쓰는 과정에서 개인의 잠재력은 물론이고 삶의 질까지 저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생체 시계와 사회의 시간표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시차 부적응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리듬을 찾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마주했던 질문, 과연 이 거대한 시차, 부적응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리듬을 찾아낼 방법은 없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춰 세상을 바꾸는 작은 혁명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죠. 먼저 우리 각자가 가진 생체 시계의 유형, 즉 크로노타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나는 아침에 가장 활기찬 종달 세형일까요? 아니면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야 비로소 에너지가 샘솟는 올빼미 형일까요? 혹은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크로노타입을 파악하는 것은 마치 나에게 꼭 맞는 옷을 고르는 것과 같아서 불필요한 불편함을 줄이고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제 가장 집중력이 높은지, 언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또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죠. 이 깨달음은 단순한 자기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업무 방식을 재설계하는 강력한 지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형 인간이라면 중요한 회의나 창의적인 작업을 오전에 억지로 배치하기보다 오후나 저녁 시간으로 조절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형 인간은 이른 시간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비교적 가벼운 일이나 휴식을 취하며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이는 단순히 시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최적의 생산성을 끌어내는 현명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크로노타입을 존중하는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형근무제나 원격근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업무 환경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크로노타입에 맞춰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생체 시기에 최적화된 리듬을 찾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다양한 악기가 각자의 음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 서로 다른 크로노타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침형 인간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는 오랜 통념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최적 시간을 찾아 생산성과 행복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야만 부지런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결코 게으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당신만의 고유한 생체 시계가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에 저항하며 보내는 자연스러운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이 깨달음은 우리를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강요해온 단일한 시간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잠재력과 행복을 억압해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찾아 그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율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생체 시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그 답을 찾고 당신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의 또 다른 미스터리, 우리의 감각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